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직업상담사의 직업심리학을 강의하게 될 화면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담학도 강의하는데요. 직업심리학 공부하시면서 상담학하고 좀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 오리엔테이션도 했는데 상담학 오리엔테이션에서 상담학은 직업상담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직업심리학은요, 직업상담의 직무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제가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이제 상담의 이해 흐름을 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담할 때 이제 각 직무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 직무 영역들의 전문성을 좀 만들어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심리학 제 각 챕터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업심리학을 좀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직업심리학의 이제 첫 번째 챕터는요,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이라고 해요. 발달 이론. 자, 챕터 이 첫 번째가 또 많이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심리학에서 직업 상담 이론의 접근 방법 요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심리학, 철학, 인문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철학이 쉽다는 분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결국에 또 이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공부하는 것 같고 이 이론이 저 이론 같고 저 이론이 이 이론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잘 분리해 드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심리학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심리학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리학을 다뤄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자, 기본 심리학, 응용 심리학, 크게 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유를 되게 쉽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식인지 여러분들이 좀 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떡볶이가 없는데 치즈 떡볶이가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죠? 떡볶이, 치즈 떡볶이. 쉽죠? 쉽게 어려우신 분들은 절 잘 만나신 거예요.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 35% 또는 이제 40%, 45% 요 정도 거의 50% 가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출제 비중이 있어요.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재한 것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챕터는요. 직업 심리 검사 챕터예요. 자, 직업 심리 검사 챕터는요.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파트로 넘어왔으니까 직업 상담에 필요한 심리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왜 저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런 흥미를 갖고 있는가? 발달이잖아요. 그걸 본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이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검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 영역이죠. 그죠? 상담할 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할 때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직업 심리 검사를 다루겠는데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수학적인 개념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는 용어들, 뭐 준거라든지, 뭐 규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렵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자, 용어가 어려운 거지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만 잡으시면 굉장히 쉬운 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도요, 35%에서 45% 정도 나오고요. 두 영역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두 영역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여러분 두 개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호빵으로 따지면 호빵 딱 열면 안고가 하나예요. 단팥이 있는 부분이 하나인데 얘는 단팥이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직무 분석이에요. 직무 분석인데 우리가 상담하려면 직업이 뭐고 그 직업 안에 이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건 문항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여기서 문항으로 따지면은 2문항 정도, 2에서 3문항 정도 나온다. 여기도 20문항이죠. 20문항. 퍼센테이지보다 이게 더 와닿을 거예요. 한 문항, 두 문항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경력 개발입니다. 경력 개발. 자, 경력 개발. 우리가 상담하면서 우리가 취업 알선도 하지만 이 내담자가 얼마나 직장 적응을 잘하고 얼마나 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돕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 개발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2에서 3문항이고요. 3문항이고 3챕터하고 4챕터 같은 경우엔 점수 획득이 쉬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챕터. 자, 우리가 내담자가 알맞는 직무를 찾고요. 거기서 이제 경력 개발을 해 나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업 적응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직업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직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면 나오는 겁니다, 조직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 상담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얘가 2에서 4문항 정도, 4문항. 예, 여기보다는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항 정도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5번째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챕터로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업상담사의 직무 영역이고 그 영역 안에서 전문성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인데 기본적인 사람인데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내담자를 만나기 때문에 직업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내담자가 어떤 흥미가 있는지, 어떤 적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심리 검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흥미가 보여졌어요. 예를 들면 우리처럼 사회형이에요. 그러면 상담사 하셔야겠네요. 그러면서 직업 상담사, 즉 대인 적성에 관련된 직무 분석, 직무 분석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직무를 잡아줍니다. 추천해줬어요. 그럼 그 추천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만년 신입사원? 아니죠.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력 개발을 도와주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조직에서 적응을 잘해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즉 직업상담사의 전문적인 직무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르는 게 2번째 직업 심리학의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도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잘 듣고요. 제가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 하셔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